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는지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MBC가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30.4%, 잘 못하고 있다는 63.6%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70대 이상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앞섰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30.4%,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선 잘한다 28.6%, 못한다가 66%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10.3%, 잘하는 편이다 20.1%, 잘 못하는 편이다 22.7%,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0.9%로 나타나 매우 잘 못한다는 답변이 40%를 넘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높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결단력과 추진력, 공정과 원칙을 지켜서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답변은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능력과 경험 부족 때문을 가장 많이 들었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여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조치가 국정 운영 쇄신에 도움이 될지도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34.7%, 도움이 안 된다 56.2%로 부정적인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58%, 공개할 필요 없다 37.7%로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5%, 국민의힘 34.5%, 정의당 6.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할 것이다 57.9%, 잘 못할 것이다 36.6%로 긍정적인 기대가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근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했다가 24%, 불공정했다는 64%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거란 응답이 표적 수사란 응답보다 앞섰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이런 경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은 24.2%, 불공정했다는 답변이 64.7%였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62.7%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32.4%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는 응답이 52.3%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자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3.5%를 기록해 문제가 없다 35.6%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여권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을 꼽은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 27.8%, 이준석 전 대표 27%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 12.3%, 이준석 전 대표 11.8%, 나경원 전 의원 10.7%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4.7%로 1위였고 안철수 의원 17.3%, 이준석 전 대표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간 실시했고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오늘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는데요. 모처럼 모여서 335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한가위 표정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흥겨운 꽹과리 소리. 놀이꾼 한 명이 지붕 높이까지 솟은 솥대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선보입니다. 아슬아슬한 묘기와 신나는 가락에 탄성과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추석맞이 풍물놀이 공연을 보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가득 자리를 메웠습니다. 한켠에서는 가족 간의 유쾌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너무 괜히 많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옥마을은 3년 만에 명절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20여 년 전 아빠 손을 잡고 왔던 딸은 어느새 20대 중반을 훌쩍 넘겨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리를 던지며 또 하나의 추억을 새깁니다. 예전에 여기 아빠가 와봤었는데 기억나냐고 하는데 수험생? 코로나 때는 못 나왔어가지고 진짜 까마득한 것 같은데요. 가족끼리 같이 온 거. 소원을 적는 곳엔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자 한자 적는 소원. 의젓하게 가족들의 건강을 빌더니 곧 유명 만화 캐릭터 카드 이름을 적어내립니다. 맨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히 해주세요. 포켓몬칩 많이 사주세요. 쾌청한 날씨에 인근의 서울 역사박물관도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흥겨운 북청 사전 오름에 아이들의 시선은 떨어질 줄 모르고 감탄이 쏟아집니다. 노란 원 안에 척척 들어가는 신발. 오랜만에 야외에서 명절을 즐기는 아이들은 잔뜩 신났습니다. 신발 던지기랑 만들기랑 구경했어요. 신나요. 아이들하고 집에만 있기 좀 심심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할머니부터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3대가 모두 모인 대가족도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추석 집에서만 보내기 조금 아쉬워서 전통 놀이도 좀 보여주고 하고 싶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밥 잘 먹고 튼튼하게 크세요.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가족의 정도 가득 무르익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성묘를 가거나 친지 방문을 위해 길을 나선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오전부터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꽉 막혔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도로 상황은 어떤지 배주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지금은 그래도 길이 많이 뚫린 것 같은데 여전히 막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네, 현재 귀성길은 정체가 서서히 풀려가면서 교통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귀경길입니다. 여전히 혼잡한 곳들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폐쇄로 화면 보면서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부근입니다. 이 화면 오른쪽이 서울 방향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량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왼쪽 부산 방향은 정체가 완전히 풀려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까요? 이번엔 서해안선 매송 나들목입니다. 이곳 역시 오른쪽 서울 방향은 차량 후미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왼쪽 목포 방향은 원활한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했을 때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5시간 10분, 광주에서는 4시간 3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소와 비교해서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귀경길 정체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 2시 정도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되는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양방향 모두 막히겠지만 역시 귀경길 정체가 더 극심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보다 약 100만 대 적은 543만 대가 내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작이 돼서 오후 4시쯤에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체는 모레 새벽 2시 정도는 돼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영국의 새 국왕으로 찰스 3세가 공식 선포됐습니다. 영국은 어제부터 열흘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70년 만에 탄생한 새 국왕 선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런던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영국 즉위위원회가 찰스 3세의 국왕직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왕위를 자동으로 승계했지만 즉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새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즉위식에 참석한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범으로 받들어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I, Charles III, do faithfully promise and swear that I shall inviolably maintain and preserve the settlement of the true Protestant religion. 영국 왕실은 여왕이 런던이 아닌 곳에서 서거할 때를 대비한 열흘간의 장례 절차, 이른바 유니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은 모레 성자일스 대성당으로 옮겨져 미사를 거친 뒤 오는 13일 런던 버킹엄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반 국민들과 주요국 귀빈들의 조문을 받은 뒤 오는 19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공식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여왕의 관이 아직 런던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런던 시민들은 버킹엄궁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을 서며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킹엄궁 인근의 서점들은 애도의 뜻으로 문을 닫았고 쇼윈도 앞에는 추모 메시지와 꽃이 놓였습니다. I think it's a wonderful show of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Queen and something quite remarkable to close a shop down. 여왕이 자주 찾았던 이 식료품점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고급 식료품들이 전시됐던 쇼윈도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상점 측은 여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그막을 틀어주던 런던 중심의 이 반은 추모 기간 동안 음악 소리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It's a really beautiful way to pay respect to history and culture. So I think it's really special and it's really cool in my opinion. 여왕이 007 시리즈 영화를 즐겨봤던 돌비 영화관은 영화 포스터 대신 여왕 추모 사진을 크게 걸었고 일부 뮤지컬 극장에서는 공연 시작 전 2분 동안 추모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산 1호 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벽면과 마찰을 일으키며 달려가는 흰색 차량. 차체에선 연기가 피어납니다. 한참을 벽에 붙어가던 차량은 터널 밖으로 나와 반대편 차로로 향하고 결국 반대서 오던 차량과 크게 충돌합니다. 오, 박는다! 오늘 오전 서울 남산 1호 터널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의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터널 지날 때 그 벽을 계속 이렇게 박으면서 가길래 나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빨간색 고급 스포츠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중앙 분리대는 산산조각이나 도로 곳곳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스포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차량과 먼저 추돌한 뒤 중앙 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수원 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이 숨졌고 50대 택시기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부산 사직동의 상가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살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에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고는 배송을 안 하거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라면 20개에 단돈 4,000원, 14,000원짜리 즉석밥 10개는 90% 넘게 할인해 1,000원에 불과합니다.
스타일 V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식료품 등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에 회원 수가 31만 명이 넘습니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길래 제 것도 주문하고 가족 것도 주문하고.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새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타일 V 관련 상담만 1000건 남짓. 대부분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습니다. 7번에 걸쳐 라면과 쌀 등 45,8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2달이 다 돼도 배송받은 건 딱 1건, 쌀뿐인 이용자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보내주긴 하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배송 준비 중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비자원은 배송 지연이 정상 수준을 넘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이달 말까지 배송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는 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고앱 이용자 4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믿기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좀 물가 상승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자주 접수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백두대간 줄기인 오대산 능선입니다. 백두대간은 곳곳에 군부대와 같은 시설물로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많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복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달린 지 30분 남짓. 해발 1389m, 구룡덕봉에 다다랐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계속된 울창한 숲 대신 키 작은 나무와 수풀이 나옵니다. 1994년까지 주둔했던 군부대를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한 곳입니다. 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시설은 2000년대 중반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숨어있던 빵카들이 많아서 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헬기 지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주변에서 서식하는 키 작은 나무들을 그대로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심해요. 관목성에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일단은 토양 활착을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목층이 들어오게 유도를 한 거고요. 복원 지역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복원 당시 심은 붉은 병꽃나무는 사람 키 이상으로 훌쩍 자랐고 그 옆으로 사슬의 나무와 소나무 같이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려 엉겅퀴와 관암풀 같은 식물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원 직후 18종이었던 식물은 그 다음 해에 바로 54종으로 3배 늘었고 지금은 모두 134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무는 없지만 이게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안내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이후 백두대간 줄기에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한 곳은 모두 4곳. 지금은 대부분 여러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야생 동물들도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모든 복원지가 완벽하게 회복 중인 것은 아닙니다. 정원용 연산홍이나 목재 공급 목적의 전나무를 심은 대관령 군사시설 복원지는 아직도 군데군데 황무지처럼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산홍 같은 초기 원해종 식재된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면 자연적인 식생이 유도가 되고 그만큼 한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는 일은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식생 복원 사업의 가장 큰 가르침은 어쩌면 처음부터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일 겁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추석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거리에서 차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작업 환경을 보장해달라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 농성장에 차례상이 차려집니다. 가족과의 명절 대신 이곳에 나온 사람들은 이 호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이들의 복직을 돕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해고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거리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쉬어본 적이 없었고 해고된 뒤에 너무 오래 쉬고 있네요.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 앞에도 차례상이 펼쳐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킨 지 석 달째. 한여름엔 찜통 같은 물류센터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유급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사측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엔 더운 데서, 겨울엔 추운 데서 굉장히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편하게 집에서 있을 수 없다. 전을 부치고 밤을 깎으며 차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명절에도 어김없이 거리를 지켜야 했던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것. 추석 직전 복직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도 손을 보탰습니다. 유족들한테는 명절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돌아올 자식이 없으니까 다 싸우고 있는 분이시고 아픔에도 마음을 함께하면서 이들의 소망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손인데 명절날 이렇게 농성장 앞에서 드리는 게 더 좀 헛헛합니다. 내년 설에는 꼭 진짜 집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귀한 송이버섯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송이 몸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 봄 울진과 삼척의 대형 산불로 송이 산지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올해 첫 송이버섯 공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양양 송이버섯이 하나둘 공판장으로 들어옵니다. 최근 비가 충분히 내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송이가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감별사는 크기와 모양을 따져 등급을 결정하고 무게를 달아 등급별로 분류된 송이버섯은 특수 제작된 지리적 표시제 띠지를 둘러 전국 최고 양양송이임을 인증합니다. 버섯을 가져온 농민들은 저마다 등급표를 받아들면서 올가을 송이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가봤는데 송이가 나기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데 앞으로 날씨 아주 송이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날씨를 많이 타니까. 첫날 들어온 송이버섯은 80kg으로 1등품은 8kg이 조금 넘었는데 공판 가격은 1등품 1kg에 82만 2,5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물량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16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해 많이 찾는 4등품도 36만 원이 넘었고 등회품도 24만 원으로 비싼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이 성장에 좋은 날씨지만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작황을 장담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작황은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냐에 따라서 버섯의 생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지금 온도가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등 다른 지역의 송이 생산이 줄어들면서 몸값이 더욱 귀해진 송이의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며칠 전 태풍 흰남노가 많은 피해를 남긴 채 지나갔죠. 이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바다 위에서 기상정보를 관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바다 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이종혁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던 지난 3일. 국내에 단 하나뿐인 해상 기상 관측선 기상 1호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평양, 대시타, 풍속, 5.2 태풍 북상 예상 경로 지점을 먼저 선점을 해서 풍선에다 연결을 해서 하늘로 올리면서 기압, 온도, 습도, 풍량, 풍속을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큐르브이 투항입니다. 투항! 큐르브이 자체 내에서 파고, 파양, 또 기압 같은 거를 갖다가 관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거든요. 태풍의 진로,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추석 무렵이면 태풍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기상 1호 요원들은 바다 위에서 추석을 맞이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태풍이 올라오거나 기상이변이 생기면 또 관측을 위해서 비상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신속히 근처 항구로 대피합니다. 쉼 없이 이어진 임무 중에 찾아온 잠깐의 휴식 시간. 식사하면서도 기상 상황을 확인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 없어, 너 조금만 있어. 금방 갈게. 항상 잘 있어 왔어. 아니야, 너무 잘 있지만 나 없다고. 3개월 차에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기획에 나가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짙은 어둠이 내렸지만 기상 1호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예상 진로가 정해지면은 이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자료가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저희들의 보람은 상당히 크죠.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기상 1호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관측한 그 데이터가 뭐 태풍이라든가 장마 뭐 이런 곳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근 주춤했던 전북이 무려 5골을 폭발시키며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우승 경쟁에서 한 발 밀려났던 전북. 만만치 않은 대구 원정에 나섰지만 초반부터 바로우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전반 11분 역습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에 이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박진섭의 골을 더해 전반을 2대 0으로 마친 전북은 후반 시작과 함께 대구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저녁 후 복귀전에 나선 조규성의 슛이 골키퍼에 맞고 나오자 쇄도하던 바로우가 또 한 번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후엔 한교원의 원맨쇼였습니다. 후반 18분 폭발적인 질주에 이은 간결한 터치로 쐐기골을 터뜨린 한교원은 4분 뒤 바로우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밀어넣어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5대 0 대승으로 5경기 만에 승리를 자축한 전북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선두 울산을 승점 7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일단 지금 전북이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정말 오늘 승리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세를 타고 이제 좀 쭉쭉 이제 승리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는 전반 28분 김천, 김지연에게 중거리포 원더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서진수의 저녁 복귀골과 조나탄 링의 결승골로 역전승을 거두고 역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양현준의 멀티골을 앞세워 성남을 대파하고 파이널 A 진입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만루 위기에서 실점을 막아낸 프로야구 키움 송상문의 슈퍼캐치 감상하시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몸도 마음도 평온한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 등 내륙 지방의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더 몰려오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경기 남부라든지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등 전국이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남쪽의 빗줄기가 더욱 굵어질 것으로 보여서 귀경길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내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남쪽의 비가 충청도 지방까지 확대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남쪽의 저기압, 북쪽의 고기압 사이로 불어드는 동풍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수요일 영동 지방 그리고 주 후반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남쪽에서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